반갑습니다. 사주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다. 해인 도비결 명리입니다. 자, 오늘은 10강입니다. 도비결 천간생행 중에서 목생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풍수군에 대해서 풍수군의 에너지와 풍수 이룬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도비결은 풍수 이룬에 최적화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수군에는 화의 시대이고 보이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고 하늘이고 영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터부시 되었던 우리 무속신앙, 말하자면 무속인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도 이런 어떤 명리 상담보다는 그 신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재행무상이라고 부처님 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은 움직임으로 이 현상 또한 움직여서 다음 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강의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10번째 천간의 생 중에서 목생화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천간의 생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 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은 이러한 그 생 상황은 밀착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혈연 관계의 일입니다. 자, 이런 밀착된 관계와 혈연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 누군가는 수혜를 받죠. 서로 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연인 거죠, 뭐. 자, 사주의 궁성에 대해 아시면 이 설명이 쉬운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궁이라고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표에는 연조상, 월부모, 뭐 일나, 자녀, 신은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영상으로 따로 한번 준비를 하고요. 오늘은 궁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기초 배경 지식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공성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대표 인물만 예로 들게요. 자, 사주가 연, 월, 일, 시 4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연은 조상, 월은 부모, 일은 나, 시는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또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표 인물로 두는 것도 또 다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자, 이렇게 구성된 궁에 글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일간은 나라고 했잖아요. 여기 일간이 나입니다. 일간이 나. 자, 월간은 부모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갑하고 개하고 사이에는 뭐가 있어져서요? 원래 생이 있었잖아요. 개, 생, 갑. 예, 수, 생, 목. 자, 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부모죠. 생을 받는 사람은 나죠. 자, 이렇게 수생목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수생목의 대표 명패 기억하시죠? 배운답니다. 배운다. 라고 했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생목 자체는 배울 권리지만, 또 역할을 또 나눠 볼 수도 있어요. 역할을 나눠 보면, 생하는 사람은 일말의 의무가 있고요. 생 받는 사람은 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수생목 중에서 수는 까만색인데 목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오행이 이제 그 가리키는 색깔을 제가 여러분들이 학자님들을 위해서 불어 이렇게 조금 그 신경을 썼습니다. 수는 검정색에 속해서 그대로 두고요. 목은 이제 봄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거는 다 초록색, 또 화에 해당하는 거는 또 붉은색으로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딱 보시면서 인지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앞에 표에서, 자, 앞에 표 기억나시죠? 앞에 표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앞의 표에서, 그, 일간은
일간인 갑은 월간인 개의 생을 받고 있어요. 혈연관계를 적용하면 내가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생을 단단히 받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버지가 나를 서포트 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내 삶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아까 준비라고 했죠, 생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개, 생갑을 전체 나눠 보면, 자, 이렇게 아까는 또 나누었어요. 우리가 분리해 봤어요. 근데 나누지 않고, 사실 아무리 나누어 봐도 전부 다 내사주잖아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았을 때 개생갑은 나는 당연히 배울 권리가 있다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이제 목생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천간 목생화의 대표 명패는 사용한다입니다. 자, 계생갑으로 배웠으니 또 이제 아니 수생목으로 배웠으니 이제 목생화로 사용해야 되겠죠.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서 수생목에서 배운 것을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간 목 오행의 글자는 갑과 을이고 화 오행은 병과 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또 이 네 글자의 특징에 대해서 깨알처럼 알아봐야겠죠? 자, 갑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오늘 처음 해인 도비결 명리를 접하게 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결에서 간목을 상징한 키워드는 배운다, 습득력, 사람에 집중한다, 초학자이다, 우직하다, 가르친다, 세운다, 기억력이 좋다, 개수를 반긴다, 뭐 어린 영혼이다, 스타트를 한다, 앞으로만 뒤옆 안 보고 앞으로만 전진한다.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과감하고 또 물상으로 보면 이렇게 세우는 거, 길게 세우는 거 펜이고요. 또 찌르는 송곳 같은 그런 것도 돼요. 자, 간목이 어떻다는 거 대충 이 정도만 하면은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을목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자 보세요. 이제 을목은 자 보세요. 영역과 지혜로움, 활용성, 다양성, 상황에 맞춤, 얕게 사용한 부산스러움, 인맥 형성 등이라고 적어놨지만 찾아보면 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간목이 이렇게 땅에서 딱 자, 솟아났어요. 이게 간목이 위로 뻗어지잖아요. 그런데 간목은 이 땅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을목은 땅에서 못해요. 을목에서 땅에서 하면은 이 땅에서만 기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을목은 갑에서 이렇게 가지로 나가요. 그래서 간목은 항상 지주 때 이 가지 나갔기 때문에 자기 원줄기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간목은 위로 올라가죠. 어, 고공화합니다. 그런데 을목은 옆으로 스타트를 자꾸 번져가니까 이렇게 역력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역력화하니까 옆에서 보면서 밑도 보고 하니까 지혜를 많이 배워요. 그래서 간목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니까 다양성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상황에도 맞춰서 잘 씁니다. 얕게 사용하죠. 왜? 땅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얕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봄에 막 을목이 막 이렇게 간목이 올라왔을 때보다 막 가지가 뻗쳐 나갔을 때의 어떤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산스럽겠죠.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밖에서 좀 시끄럽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이래 퍼지니까 인맥 형성이 쉬워요. 간목들은 인맥 형성이 좀 힘들어요. 왜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좀 어린 사람이죠. 덜 여물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자, 그다음 화오행입니다. 화오행에서 이 병화는 인문계열의 수장입니다. 자, 화는 빨간색을 했죠. 인문계열의 수장은 결국 사람을 운영하는 운영자죠. 당연히 높이를 지향해서 지양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지향해서 귀하게 살려고 합니다. 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목적 세우기에 귀한 삶을 살겠다 하는 목적 세우기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죠. 그런데도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장단점이 있죠. 양과 음이 있죠. 자, 성질이 좀 급하죠. 욱하죠. 특히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동조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공경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욱해요. 잘 참다가 퍽!
더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맑고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팍 하고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병화가 강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화들은 타인들의 잘잘못은 잘 보고 판단해요. 근데 정작 자기 오류를 타인들의 잘잘못은 잘 보고 판단하는데 자기 오류를 발견하는 데는 좀 무뎌요. 왜? 태양이 위에서 밑으로만 비추고 있는데 밑에서 자기 아래를 비춰 올리는 그늘은 보지 못하잖아요. 흔히 똥꼬를 지 똥꼬 못 본다고 하죠. 자, 똥 닦고도 똥 안 닦았는지도 모른다니까. 좀 심한가요? 네. 다음 정화는 병화와 좀 다르게 높이를 지향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키워드는 연금술사입니다. 정화는 모든 것을 새로운 가치화하는 데 최고의 걸자입니다.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정화는.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가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머리가 아주 좋아서 공부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화의 공부법을 보면 좀 건조하죠. 아이, 공부뿐만 아니고 인간관계도 좀 건조해요.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고 아니면 확 돌았습니다. 주변의 배경 지식보다는 그래서 알맹이만 딱 취급을 한답니다. 그런 성향은 홀로 분리되려는 성향으로 드러나요. 정화들은 그래서 그런지 홀로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화들은 아파도 표 안 내요. 혼자 끙끙 앓다가 회복을 해야 사람들한테 알려요. 아, 나 그때 많이 아팠다고. 자, 어쨌거나 정화는 사람이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도 정화를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대상이 돼요. 정화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차려입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에너지가 저도 있더라고요. 다른 정화를 볼 때. 어쨌든 이 목생화에도 다 네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자, 첫째, 갑생병. 갑생정, 을생병, 을생정. 이 네 가지 양태들은 사실 계절 따라 나누어야 돼요. 그 계절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천간 공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미 각 글자들의 특성은 말씀드렸으니 명패만 달면 네, 다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갑생명의 명패는 좀 어설프다고 했고요. 갑생정도 어설프다고 했고요. 그다음 셋째, 을생병 아까 멋지다고 하면서 지금 자료가 사라졌어요. 왜 멋진가? 자, 을은 경험과 경력으로 지혜를 갖춘 활용자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일반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그냥 우리가 안단이 이제 안단이 박사죠, 어른. 자, 그런 안단이가 최고의 운영자 병아를 스포트하니까 두 사람이 궁합이 척척 맞겠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 넷째 을생정입니다. 아이고 명패 뜨겁습니다. 막 그냥 후다닥 타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을은 뭐죠? 지혜로운 활용자, 안단이잖아요. 근데 정화는 뭐예요? 연금술사잖아요. 능력자잖아요. 어떤 것도 가치화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 후다닥 만들어버립니다. 후다닥 하고 말아버려요. 을목도 닳고 달아 척하면 아는 존재. 정화여시 척 보면 그 가치를 아니 만나자마자 후루룩 태우고 말겠죠? 두 글자를 가진 명조의 성격은 보나마나 급합니다. 아이고, 자, 지금 이게 왜 왔나 하면 밑에 있는 이 표가 뭐냐면 이제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이어지는 걸 봤어요. 아까 우리 봤을 때 요거만 봤잖아. 요 부분 두 개만. 요 부분 두 개만 봤는데 그 수생목에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서포터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좋았습니다. 공부하기 좋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또, 자, 여기서는 수생목, 자, 갑정, 목생화가 되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갑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화는 갑이 맞지가 않아요. 초보자니까. 근데 요거 지금 궁성으로 보세요. 내 자녀가 나라는 부모가 아무리 스포트를 해줘도 마땅치가 않아요. 아,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능력이 없어, 무능해.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생목, 목생화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내가 만약에 을이라면 정화하고는 성질이 뭐 싹 붙었다가 내 자식하고는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을이라면 을정, 이거는 뭐 달고 달한, 막,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겠죠. 후닥딱 달고 달아서 싸우고도 말겠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후닥딱 싸우고 막 금방 풀어져 버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병이라도 병화가 기가 차겠죠. 어, 자,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법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아까 생은 혈연 관계라고 했잖아요. 혈연. 참 쓰기 어렵네요. 혈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자, 수생목하고 목생화를 바로, 이게 목생화가 바로 연결된 방금 전에 그 명조가 있다고 치면 부모는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서포트하니 나에게 부모님은 너무나 자비로운 부모님이라서 능력 있는 부모님이라서 나도 자녀를 위해 애를 써보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정화이면 자녀는 나의 능력 이성에 차질 않아요. 자녀는 나를 그저 부모로 보지 않고 나의 능력에 대해 자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생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생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도비결명리 천간 생 중에서 수생목에 이어서 목생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1강에서는 화생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도비결관법 정말 재밌지 않나요? 지금까지 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는 해인도비결 명리의 글쓰는 상담가 해인이었습니다. 익어가는 가을 여러분 한껏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